자,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미리 캔버스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실 수 있는 미리캔버스.com이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 중요한 게 바로 이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셔서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미리캔버스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리캔버스에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컨텐츠들, 소스들, 뭐 이미지가 됐든 글자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폰트가 됐든 이런 것들이 저작권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미리캔버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소스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이것이 조금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일부 유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유료는 물론 돈을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유료까지 쓸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료 부분은 안 쓰셔도 돼요. 무료만 쓰시면 되니까 무료도 역시 저작권 없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든 자료들, 선생님들께서 만든 자료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저작권 없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에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뭐 블로그에다가 이미지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어떤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일부 계시니까 학교에서 컨텐츠 만들으셔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안내문, 뭐 우리 방과후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안내문 같은 것도 또 내보낼 일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그런 컨텐츠 만드실 때 이 미리캔버스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캔버스에서 선생님들께서 컨텐츠를 만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유의할 사항들이 어떤 거냐면 미리캔버스에서 내가 거기서 요소 하나만, 즉 이미지 하나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건 안 됩니다. 이 미리캔버스는 하나의 컨텐츠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소스 하나만 가져다가 내가 다른 데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는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완성된 컨텐츠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미리캔버스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내 컨텐츠를, 내 요소를 가져다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라면 이따가 잠시 후에 프로필 사진을 내가 만들 거다라고 내 프로필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 그 프로필에는 내 사진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직접 내가 추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추가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 저작권 부분은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 물론 내 사진은 나한테 저작권이 있고 초상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소스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무료인 것을 갖다 쓰고 유료일지라도 본인의 저작권이 있는 그런 것을 갖다 쓰셔야 된다라는 거.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텍스트 편집이 가능한 옵션을 이용할 때 폰트 저작권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리캔버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폰트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사용하는 폰트가 별도로 있어요 라고 해서 폰트를 추가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미지 추가하는 것처럼. 그럴 때 그 폰트가 유료인 걸 선생님들께서 그냥 갖다 쓰셔서는 안 되니까 이것 또한 역시 저작권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정 요소 하나만을 가져다 사용하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컨텐츠 만드실 때 캔버스 열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다 놓고 저장하려고 하면 저장 안 됩니다 라고 뜰 거예요. 네, 그 요소 하나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리캔버스에서 다운로드한 PPT 파일. 자, 미리캔버스에서는요, PPT 파일로도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도록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PPT 파일로 문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PPT 파일을 공유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께서 미리캔버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PDF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해서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건 가능한데 PPT 파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PPT 파일에 포함된 요소를 다른 문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요소 하나만을 가져다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 사진. 우리가 그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사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사진을 가져다가 어떤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하실 때 어떤 명예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어떤 그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불법 도박 컨텐츠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다 쓴다. 명예훼손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건전한 컨텐츠 제작하는 데만 써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뭐 다 건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요런 부분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리 캔버스는 모든 것이 다 무료였었습니다. 무료였는데요. 얼마 전부터 5월 3일부터 요금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와 일단 지금 요거는 월 기준입니다. 월 프로 버전은 13,400원인데요. 이거는 연결제 했을 때 13,400원이고요. 달달이 결제할 때는 1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 버전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소스나 템플릿에 이렇게 왕관 표시가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유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왕관 표시가 붙어 있는 건 사용 안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무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3만 개 이상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만 개 이상의 사진과 그래픽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로 멤버를 초대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료 기능이 들어가면서 새로워진 기능입니다. 즉 내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동 작업으로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네, 이제 새로 생겨진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유료 기능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장 공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유료 기능이 생기면서 무료 사용자에게는 네, 1기가의 개인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컨텐츠들 여기다가 보관해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라도 수정하실 거라면 그냥 두시면 되겠지만 다음에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는 필요한 거는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거기에서 보관하지 마시고 지워주시면 1기가는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협업을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드라이브는 1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료를 사용할 거라서 일단 무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해보시고 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제한 없이 쓰시려면 프로 기능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컨텐츠를 제작할 때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적극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무료 써보시고 충분히 써보시고 괜찮다라고 하실 때 프로 버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요. 제가 선생님들 우리 경로당 서포터즈들 선생님들께 설명드릴 때 캔바라는 사이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캔바랑 이제 조금 유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미리 캔버스가 국내 사이트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좀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이 미리 캔버스에서 어떤 유형들을 만들 수 있는가를 좀 보면 제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다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문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카드 뉴스, 그리고 여기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유튜브에 썸네일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하기 위한 홍보 컨텐츠를 만드는 포스터라든가
예, 또 명함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뭐 경로당의 어떤 뭐 현수막 같은 거, 우리 경로당에 저 그때 강의할 때 뒤에 현수막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 현수막을 만든다거나 또는 스티커, 예, 또는 배너, 로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1인 사업자로 또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상호를 정하시면 또 로고도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또는 명함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런 명함이라든가 로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네, 유형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택배 박스, 테이프 이런 것들, 포장 박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거 잠깐 보여드리면 저 블로그에 그 타이틀 이미지 스킨 배경을 네, 요거를 만들었고요. 예, 저는 요걸 다 통일해 가지고 블로그의 스마트폰 버전, 모바일 버전, PC 버전,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스킨도 이걸로 바꿨습니다. 예, 유튜브에 그 배너가 아니라 뭐죠? 채널 아트도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만들면 가능하면 다 여러 채널에 다 통일을 시켜 놓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네, 하나로 통일을 시켜 놓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있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책 저서 책을 출판 기념회 할 때 홍보 콘텐츠를 공동 저자로 여러 명이 같이 했지만 요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이걸로 홍보 자료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블로그나 이런 곳에 페이스북 이런 곳에 홍보 콘텐츠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제가 유튜브를 강의하면서 우리 교육생들과 같이 네, 이렇게 유튜브의 채널 아트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요 글자들만 제 거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예, 요 이미지 하나 갖다 넣고 예, 그런데 굉장히 네, 퀄리티들이 좀 뭐 전문가들이 좀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퀄리티들이 좀 있는 자료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제가 명함 만들었습니다. 요거 명함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고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서 거기 또 인쇄까지 원스톱으로 해서 택배로 보내주거든요. 이게 2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19,000 얼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도 선생님들도 뭐 내가 경로당만 가서 강의할 게 아니니까 또 나를 조금 알리고 그러려면 요즘은 뭐 전자명함들 다 가지고 있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전자명함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종이명함도 필요할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 좀 멋지게 만드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보관을 하셔서 필요하실 때 이렇게 좀 내밀으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잠깐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들 회원가입을 하실 거거든요. 자, 제가 PPT 화면을 띄워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은 네, 그 컴퓨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실행하시고 네, 미리 캔버스라고 키워드 검색하셔서 미리캔버스.com이라는 사이트의 주소가 보여지는 네, 그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만나실 수 있으세요.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화면을 만나실 수 있고요.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5초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5초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선생님들이 그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구글 계정으로 하실 분들은 구글 로고를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실 분들은 네이버로 하시게 되면 이 아이디를 넣으시는 것 자체가 바로 회원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여기 구글이나 네이버로 클릭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이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네, 이제 제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 저도 좀 이제 같이 들어갈게요, 선생님들. 자, 미리 캔버스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첫 화면이 저랑 조금 더 다르실 수도 있고요.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회원가입 혹시 로그인까지 지금 있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이런 팝업 화면이 나오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화면이 이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안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네. 화면이 아닌데요. 예,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닌데요. 네, 우리 민경미 선생님은 어떤 화면이실까요? 네, 제일 왼쪽에 작업 공간, 템플릿, 사람들, 브랜드, 아, 그다음에 좋습니다. 네, 네네네네. 자, 그럼 저희도 그 화면으로 통일할게요. 자, 혹시 저와 똑같은 화면으로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요,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집그림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집그림 버튼이 홈 버튼입니다. 홈 버튼을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민경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 디자인이라는 곳에 있는 요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선생님들께는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작업 공간이라는 곳에서 내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내가 만들어서 놓은 것들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실 때에는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라고 하는 초록색 막대가 있습니다. 자, 요 디자인 만들기라는 글자가 혹시 안 보이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김두래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어떤 안 화면이 보이는데. 보이세요? 최근 화면 식중독 증상과 뭐 프리미엄 태블릿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네. 보이세요? 아까 저희 만났던 그 화면이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왼쪽 상단에 집그림 버튼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 그거 눌러주세요. 그걸 놓치셨어요. 이게 왜 나오지? 왜 유튜브가 나올까요? 그러게요. 잘못 네네네. 눌렀나 봐요. 네, 집 모양이 여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눌렀더니 그러네. 왼쪽 저도요, 상단에 저도요, 지금 선생님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오른쪽 네. 상단에 보니까 뭐 7일간 보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팝업창에. 그거 지우니까 정확하게 7일간 보기라는 글자 오른쪽에 X 버튼 있어요. 7일간 네, 김두래 X 선생님 위에 그 버튼. 보라색. 네. 그러면 홈 버튼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거 누르셔야지. 아. 네네네. 네,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선생님들 여기 들어오셨을 때 위에 팝업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한 줄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안 보여갖고 여기 안 보였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저는 그게 안 보여갖고 선생님들께 그걸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보라색으로 보이면서 오른쪽에 여기 7일간 보기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거기 오른쪽에 X 버튼 누르시면 그 요 보라색 막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메뉴가 이렇게 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만들려 들어가는 방법 다시 설명드립니다.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요거 화면을 제 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네. 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얘네들이 사이즈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썸네일 이미지나 아니면 채널 아트를 만들 겁니까에 따라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예, 또는 여기서 그 크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만들지 몰라서 그냥 빈 종이를 꺼낼 거거든요, 선생님들. 빈 종이. 자, 그래서 빈 종이를 꺼낼 때는 위쪽에 보시게 되면 그냥 직접 입력이라는 글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입력. 보이시나요? 네. 직접 입력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아마도 그 밑에 숫자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개의치 마세요. 저는 1080에 108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1080에 1080이라는 건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의 크기로 캔버스가 열릴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냥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새 디자인 만들기라는 글자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제 새로운 종이가 하나 캔버스가 열릴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왔던 요 앞에 팝업창 요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오른쪽에 상단에 X 버튼 눌러서 닫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위쪽에 보시게 되면 상단 좌측에 홈 버튼, 아까 요 홈 버튼 눌러서 우리가 그 캔버스의 첫 화면, 미리 캔버스의 첫 화면으로 갔던 거고요.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설정은 저희가 잠시 후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잠시 후에 들어갈 거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내가 꺼내는 이 종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이의 크기가 지금 1080에 1080, 아까 저희가 숫자 1080에 1080으로 보았습니다.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요 버튼은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버튼은 뭐예요? 이 버튼 뭘까요, 선생님들? 뒤로 가기, 실행 취소. 그렇죠. 실행 취소, 뒤로 가기. 내가 방금 했던 거 되돌리고 싶을 때 실행 취소, 그 다음에 실행 취소했던 거 다시 돌리는 거, 네, 요 두 개 버튼, 네,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에도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에는 내가 지금 여기다 만들려고 하는 이 종이의 컨텐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보관되었을 때 내 디자인에 가면 보관되는 컨텐츠의 아래쪽에 파일 이름처럼 이름이 보여질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다 이름을 쓰지 않으시면 제목을 입력하세요라는 이름으로, 임시 이름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항상 이름을 기록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든 컨텐츠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시작할 때 컨텐츠를 만들 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잊지 말고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네,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 저장 단추가 있는데 미리 캔버스는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내가 만들면 중간중간에 얘가 알아서 몇 초 단위로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 버튼은 내가 나가기 전에 뭔가 고쳤는데 그 몇 초가 안 돼서 바로 이걸 누르고 싶을 때 그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만든 거를 저장해서, 즉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유튜브에 썸네일 이미지로 쓴다거나 이럴 때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저장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여기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내 컴퓨터에다가 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인쇄물 제작이라고 하는 버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명함 만들었는데 종이로 출력해야 되는데 제가 종이로 출력할 수 없으니 이 업체에다가 제가 만든 컨텐츠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쇄물 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 명령들이 보이는 명령과 보이지 않는 명령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세로줄, 가장 왼쪽에 있는 세로줄이요. 자, 지금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걸 잠깐 눌러봐 주세요, 선생님들. 템플릿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여기에 모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템플릿들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저는 최근에 보았던 것들이 최근 사용이라는 곳에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모든 템플릿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봐 주세요. 모든 템플릿이라는 글자.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목록 단추가 나오면서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유형들이 무엇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템플릿의 유형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이는 거 말고도 이동막대 이렇게 많이 내리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하물며 여기 어깨띠도 만들 수 있고, 비닐봉투도 만들 수 있고, 스탠드도 만들 수 있고, 입간판도 만들 수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템플릿들을 아래쪽에서 보여줄 거예요. 이따가. 여기서 저희 하나만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생님들? 우리 뭐 선택해 볼까요? 명함이요. 명함? 좋습니다. 명함. 자, 명함이 어디에 있나요? 근데 디지털 명함, 페이지 배너 밑에 명함이 두 종류가 있어요. 디지털 명함이 세로 있고요. 가로. 예, 종이 명함이 여기요. 있습니다. 인쇄용의 명함. 인쇄용에 있는 명함이 종이 명함이에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눌렀더니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떤 유형 선택하실래요? 가로형이요. 가로형이요. 가로형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명함도요, 업종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그 종사하는 업종에 맞는 명함들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카테고리로 구분을 시켜서 놓았고요. 자, 우리 교육 서비스니까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오른쪽에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더보기.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들 보실 때 여기에 검정색으로 있는 요거 숫자 2라는 거는 2장이라는 얘기예요. 2장. 앞뒷면이겠죠. 앞뒷면. 아니면 유형이 다른 2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갖다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앞뒷면이겠네요. 네. 앞면, 뒷면.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 명함 어떤 거지 보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명함의 종이와 지금 내가 꺼내는 이 캔버스의 종이의 크기가 같은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일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사이즈 자체가 다른 두 개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학원, 여기 수학학원이 재밌겠다. 수학학원 요 명함이 마음에 들어서 이 명함을 사용하려고요. 얘를 클릭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그 2개의 명함이 이렇게 보여지고 1번, 2번 명함이 보여지고 여기서 앞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버려요. 기존에 있는 종이 크기에 그냥 거기에 들어간 이 컨텐츠들만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에 있는 그 내용물들을 그냥 갖다 쓰게 되면 현재 이 종이에 내가 꺼내는 종이에 그냥 여기에 있는 소스들만 가서 들어가서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금 내가 꺼내는 이 종이의 크기와 실제로 내가 명함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종이는 다르니까 이 명함 종이에 맞는 걸로 이리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냥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라고 하는 이 글자를 눌러주셔야 해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클릭. 그러면 종이의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요거 그냥 X 버튼 누를게요, 선생님들. 자, 요거 그 안전 영역, 요 안전선에다가 넣어라. 안 그러면 요거 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X 버튼 누를게요. 요거 안전선이 바로 요겁니다. 요 안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선에다가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 안쪽에다 넣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종이가 크기가 얼마인지,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 종이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까 1080에 1080이었는데 지금은 94mm, 54m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꺼내는 종이와 내가 만들려는 컨텐츠의 종이가 같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종이 자체가 다를 때는 왼쪽에서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오실 때 그냥 그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라는 글자를 눌러서 여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종이까지 크기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2번째 페이지 뒷면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자, 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뭐 연필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필요 없는 소스들은요.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질 수 있어요. 또 클릭하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내가 지금 선택한 개체를 꾸미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휴지통 아이콘이 요아입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휴지통 아이콘입니다. 요거를 누르셔도, 요거를 누르셔도, 내가 선택한 객체를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선택하고 휴지통 버튼 눌러서 지우고, 선택하고 휴지통 버튼 눌러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글씨는요. 글씨는 글씨가 있는 박스에 마우스 갖다 놓고 클릭하면 안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에 이렇게 글씨의 커서가 들어가고요. 이 글씨는 지우고 내가 원하는 글씨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글자 박스도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몇 개만 한번 갖다 놓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나는 스마트폰 강사니까 스마트폰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싶어요, 선생님들. 네. 자, 그러면은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거잖아요.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데는 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메뉴들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라서 여기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놓고 내가 뭘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걸 유형을 선택하는 곳이 바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업 공간이라는 곳은 내가 만들어 놓은 곳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그거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업 공간이라는 곳이고요. 세 번째, 업로드라고 하는 거는 내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를 가져다 쓸 때 여기다가 먼저 업로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업로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업로드를 누르니까 제가 제 컴퓨터에서 올려놓은 이미지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업로드고요. 자, 이제 밑에 사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업로드라는 글자 밑에 사진 클릭. 사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요. 바로 오른쪽에 사진이라는 글자와 픽사베이라는 글자가 두 개의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사진이라는 곳은 이 미리 캔버스에서 보관되어 있는 사진들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지금 다육이도 있고 공유마당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이제 5월이라서 그 달 시즌에 맞는 이미지들을 먼저 우선으로 보여줍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찾기가 힘드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쉽게 찾는 방법은 위쪽에 보시게 되면 사진 검색이라고 하는 돋보기가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스마트폰 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스마트폰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고 싶으시면 입력해 놓으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 필터 단추입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 내가 사진 중에서 정사각형짜리만 쓸 건지 가로형을 쓸 건지 세로형을 선택할 건지 요거를 선택해서 필터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필터는 적용하지 않고요. 일단 스마트폰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릿이 됐든 이런 요소가 됐든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아이는 우리가 무료 사용자라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우리는 강사니까 워터마크가 찍힌 거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 쓰실 수 있는데요. 하나를 가지고 와 볼게요. 선생님들 이거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지금 만들 건 아니니까. 자,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걸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정중앙에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끌어다 옮겨 놓으실 수 있고, 물론 이 조절점에서 크기 조절은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자, 지워볼게요.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네, 얘를 끌고 그냥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끌어다가 놓고 싶은 자리에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 놓으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크기 조절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으면은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다른 이미지 갖고 오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미지가 안 보여요. 자, 이미지가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이 캔버스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무엇인가를 하나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 그 선택된 상태가 되면 이 선택된 거를 꾸밀 수 있는 메뉴가 여기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스마트폰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려면 비어있는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이 취소되면서 다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다른 이미지를 또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선생님들.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볼 거냐면, 적당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요 남자 그림 옆에 있는 요 이미지 가지고 와볼게요. 터치했습니다. 자, 터치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자, 저는 요 왼쪽에 있는 요거와 오른쪽에 있는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아이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가지고 온 이미지 중에서 필요 없는 일부분의 이미지를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르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도 이 이미지 찾으셔서 저랑 한번 연습 좀 해보실게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이미지를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 물론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이거 메뉴를 수정할 수 있는 명령. 얘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가지고 온 이미지가.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정렬, 순서, 반전, 자르기, 더보기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지에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르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 그 자르기 상태가 되면은 이 이미지 안쪽에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 이 검정색 화면이라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이미지 안쪽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내 모서리에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르려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안쪽 부분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남을 부분이고 이 영역에서 벗어나는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잘려서 없어질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요 흰색 그 막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내가 남겨야 되는 범위만큼만 이렇게 영역을 다시 재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혹시 보이세요, 선생님들 제 거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영역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살리고자 하는 남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서리가 그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V자 체크 요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잘리고 얘만 남습니다. 자, 물론 잘라낸 거는 다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요거를 영역을 확장시켜서 다시 또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는 여기에 가져다 놓은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은 지우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가져다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진이라는 탭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조금 더 쉽게 찾는 방법은 위쪽에 검색창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키워드를 입력해서 여기서 찾아서 갖다가 넣으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위쪽에 보시면 사진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시면 픽사베이라고 있습니다. 자, 픽사베이가 뭘까요, 선생님들? 픽사베이가 뭐였죠? 픽사베이가 뭘까요? 뭐였죠? 무료 이미지. 그렇죠.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픽사베이라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명아 선생님 계시네. 픽사베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이버에서 픽사베이라고 검색하고 들어가면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트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트로 연동이 되면서 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위에 저희가 지금 키워드 스마트폰이라고 입력해 놓았잖아요. 이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얘가 지금 밑에서 검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폰이라는 뭔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것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지웠을 때 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스마트폰이라고 다시 한번 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픽사베이에서는 어떤 이미지들을 예,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시고 예,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곳 왼쪽에서 사진이라는 탭에서 사진과 픽사베이 두 개의 탭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사진이라고 하는 왼쪽에 그 사진이라고 하는 탭 밑에 요소라고 있습니다. 요소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요소 안에는요. 사진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이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도형으로 그린 것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요소를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전체 검색창에다가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봐 주세요. 자, 그리고요. 그 밑에서 유형은 전체가 선택되게 해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셔요, 선생님들? 아까는 사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실사 사진들, 찍은 사진들만 대부분 보여지는데, 네, 여기 요소라는 곳에 오니까, 네, 실물 사진도 있지만, 네, 그림들, 그린 이미지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네, 여기에서도 필요하신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요소라는 곳에서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네, 이미지를 사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요, 요소, 그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들을 가져다 쓰실 거면 전체 톤을 다 이런 유형으로 가져다 쓰시는 게 좋아요. 실사 사진을 갖다 쓸 거라면 전체 이미지들을 다 그런 실사 사진으로 갖다 쓰시는 게 통일감이 들고, 템플릿, 이미지가 예쁩니다. 예, 뭐 이런 것, 이거저거만 혼합해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유형 중에서 같은 이미지를 가져오더라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들에서 사진이라는 탭과 왼쪽에서 사진이라는 탭과 요소라는 탭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 요소라는 탭에서는 이 실사 사진을 포함해서 직접 그린 거, 도형으로 그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재밌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자,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프로필 사진 여기다 갖다 넣을 건데요. 그냥 밋밋하게 갖다 넣는 것보다는 좀 예쁜 이미지 안에 넣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소라는 탭에 들어와 있고요. 네, 바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검색할 때 어느 영역에서 검색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 일러스트에서만 볼 거야 아니면 아이콘에서만 볼 거야 라고 쓸 수 있는 세부적인 거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요 선생님들 프레임을 한번 선택해 봐 주시겠어요? 프레임이라는 거는 어떤 틀이에요. 틀. 네. 자, 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 왜 스마트폰 보여줄까요? 그림을 더 추가하라는 거? 여기에 왜 아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림만 보여줄까요? 검색을 선생님들? 스마트폰 검색해서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기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네, 프레임이라는 걸 눌렀을 때 스마트폰 이미지들의 프레임만 보여진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이 중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올 건데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이 사진 한번 가지고 와볼 거예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여기에 지금 요 뒤에 산 그림처럼 보여지는 곳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틀. 여기다가는 뭔가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저희 여기 사진 탭에 가셔가지고요. 사진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 키워드 하나 넣을게요. 사람이라고 검색을 좀 해주세요. 사람. 자, 세로 이미지니까 이거 픽사베이에서 제가 했네요. 사진 탭으로 갈게요. 요게 지금 세로형이니까 여기서 필터에서 요거를 세로형으로 선택해 놓으시면
그리고 필터 적용 누르면 세로형 이미지들만 보일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요 스마트폰에서 마치 요 사람이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효과를 줄 거예요. 자, 요 사진을 갖다가 끌어다가, 저를 보세요, 선생님들. 끌어다가 그 프레임 안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놓고 손을 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틀을 만들어 놓았고 그 틀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사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른 사진을 끌고 와서 다시 그 프레임 안쪽에다 갖다 놓고요. 손을 딱 떼요. 이 안쪽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그 스마트폰 화면에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런 플레임 갖다 놓고 이미지를 캡처해서 또는 저장해서 이거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사진은 어떻게 지워요? 자, 사진은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진은요. 클릭하시고요.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사진이 1차적으로 지워져요. 사진이 1차적으로 지워지고 이 프레임까지 지우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프레임도 지워집니다. 자, 다시 요소로 한번 가볼게요. 요소로 가셔서 이번에는 검색창에 스마트폰이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지워주세요. 지우시고요. 네, 자, 옆에 빈 공간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우리가 플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선택해놨기 때문에 아까는 스마트폰만 보여줬던 것이 이제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플레임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플레임을 보여줄 거고 그 여러 가지 유형의 플레임 중에서 내 프로필 사진 하나 넣고 싶어 라고 하실 때 프로필을 어떤 배경에 넣고 싶은지 어떤 틀에다 넣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틀을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요, 선생님들. 자, 저는 요런 틀 한번 써볼까요? 자, 요런 틀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제 사진을 요 안쪽에다가. 자, 선생님들도 적당한 거 하나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 사진을 넣으려고 하니까 내 사진을 불러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 캔버스에는 내 사진이 없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올 때는 업로드라는 곳을 통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는 이미 최근에 가져온 게 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했고요. 자, 선생님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내 파일 업로드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 가지고 오려는 유형이 이미지냐, 음악이냐, 동영상이냐에 따라서 그 탭들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 파일 업로드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프로필 사진 한 장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프로필 사진을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넣어놓았던 사진, 올려놓았던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중에 그냥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열기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일단 그 사진이 이렇게 요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 요 사진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요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마 부분, 머리 부분이 잘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선생님들. 자, 요거 보이시죠? 요 그 모양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내 얼굴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조절점에서 크기 조절한 조절점에서 이 크기를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크기를 늘려서 이렇게 이동시켜 놔주시면 되고요. 그 모양 안쪽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V자 체크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선생님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김두래 선생님 잘 안 되세요? 네. 자, 한번 해보시고 안 돼. 혹시 지금 요거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됐던 거 있으면 잠깐 질문 받는 타임 가져갈까요?
바탕화면에 사진을 깔아놨는데 그거를 옮겨주지가 않는데요. 자, 김정혜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바탕화면에 사진을 깔아놨는데 그 네. 사진이 안 보여요. 사진이 안 보인다고요? 네, 아, 컴퓨터 바탕화면에 네네. 내 파일 업로드 버튼 누르시고 여기 왼쪽에서 네. 바탕화면 클릭하셔야 돼요. 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목록 이게 창에서 제가 천천히 갖고 있는 게 찾아보세요. 전체가 안 보여요. 네, 전 됐습니다. 네, 되셨어요? 자, 또 네. 우리 김정혜 선생님은요? 네, 거기 바탕화면에 있는 게 일부만 이렇게 묶어져 있는 폴더만 보이고 이게 개별로 해놓은 게 안 보이는데. 혹시 JPG 파일이나 PNG 파일, 이미지 파일 맞으신가요? 아니면 압축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글 파일에서 올린 거 있고요. PDF로 올라간 거 있고 두 개가 아, 있어요. 이미지니까 한글 파일이나 PDF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미지는 JPG 그렇구나. 파일이어야죠. 또는 PNG 파일이어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컴퓨터에 그냥 그 선생님 사진이 아니어도 다른 네네네. 사진 있으면 그 사진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 연습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께서 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져다 놓고 다루는 방법만 아시면 여기에 있는 템플릿 갖다 쓰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실 수 있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서 요것만 잘 활용하시면 파워포인트 기능도 쓰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세요. 네, 쉽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거 하시는 거 조금 어려우셨었나요? 최성임 선생님 어떠셨어요?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셔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지금 저희 9시니까요. 10분간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선생님